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정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녹화로 해서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녹화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네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거 비즈월드 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비즈월드 사업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굳이 내가 뭐 아직까지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국에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은 끄이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냥 뭐 빼놓고 산화주소 먹고 몸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동기 부분을 뭘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돈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이 짧게 짧게 해가 15개 정도 해가지고 쓰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꼭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워낙 바쁘시니까 보기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또 괜찮은 거 몇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 비주얼도 아주 멋지죠. 보고도 멋지고, 예, 맞잡고 있는 손 모양도 많은 거를 의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도와가면서 서로간의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공부는 주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 공부들 중에 돈 공부가 가장 시급한 것 같다. 50 넘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도 돈에 관련된 공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 핑계 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왜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니까 돈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 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또 그분의 강의에서 아주 단적이고 짧지만 딱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정말 대단히 뛰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거를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가슴에 새기시고 자, 인류가 만든 수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간도 에너지고 지금 제가 말하고 하고 있는 말도 에너지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비물질 에너지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은 물질 에너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서로 간에 교환되고 전달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비물질 에너지인데 이 비물질 에너지 중에 가장 인간이 만든 어쩌면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에너지가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조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전 인류의 수많은 앞서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 모두의
땀과 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의 엄청난 고도화된 지식을 그것도 가장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식은 최고의 희생의 에너지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먹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강의에서 하는 말이 호모사피엔스,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화를 하는데 대략 20만 년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대부분의 또 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타부타 맞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딱 두 개로 나눠봐라. 20만 년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딱 어떤 분기점을 나눠봐라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답니다. 20만 년 중에 19만 년하고 그 다음에 12,000년 19만 년과 나머지 만 년 정도를 나눌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12,000년 이전에는 습기 시대. 예.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수렵과 채집이었다는 거죠. 물고기 잡고 사냥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저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하루 그날 하루를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이렇게 조달해 가지고 살아왔다는 시대죠. 자, 근데 이 수렵하고 채집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또 지식이죠. 어떤 동물을 잡으러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 잡히고 물고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 잡히고 또 어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생긴 뭐 식물을 갖다가 채취해 왔는데 이걸 먹으니까 사람이 죽더라. 배탈이 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노하우입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생존과 위험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무기 같은 게 크게 발전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수렵과 채집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 지식과 노하우를 내 자식들에게 또 그 밑에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하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구전으로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구전도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세밀하게 발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000년 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바로 정착을 할 수 있는 농경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렇게 변해 간다고 발전해 간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 시기가 들면서 언어와 문자로 소통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계속 발전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언어하고 문자가 계속 정교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문자가 드디어 탄생을 한다. 또 계속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대로 살아오면서 쌓였던 지식, 노하우를 정교하게 예,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더라 하는 거죠. 기록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역사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뭔가 언어와 문자가 정교해지고 그런 건 대략 5,000년 전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간단한 기록이 복잡한 기록으로 그리고 이 복잡한 기록이 책으로 발전합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이 책, 모든 노하우와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 대량으로 인쇄가 되기 시작하죠. 그 말은 지식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보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전하다가 5천년 전부터 발전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쯤에 한 250년 동안 1750년 정도까지 어떤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 식민지 개척 시대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이때부터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무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이 250년 동안 1500년 전부터 250년 동안 축적된 이 과학 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50년 정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혁명했던 겁니다. 에너지 혁명. 이 산업혁명은 에너지를 혁명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생기고 나서 20만 년 정도의 어떤 그 긴 시간 동안에 최초로 이때부터 인력과 충력에서 인간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가축들이 이 에너지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뭔가 에너지를 다른 데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잖아요. 석탄 태워가지고 내연기관, 석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연기관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인간과 가축에서 벗어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실제로 에너지 혁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소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인구도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죠. 뭐 에디슨, 테슬라,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에디슨 당시에 상대국을 이뤘던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따라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위대한 천재였는데 아우 사람이죠. 하여튼 그 시대 때 그러한 대단한 천재들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기술이 발전을 하죠.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또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 전기를 에너지를 전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에너지를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0년 정도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됩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죠. 자,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하면 뭐 2000년 되기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www 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훨씬 이전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군사용이었죠.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해서 어떤 뭐 핵미사일을 쏘고 무기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통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상대방 국가에서 거기 한번 팍 터뜨려 버리면 그냥 끝나보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놓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게 인터넷이잖아요.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 그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군사용이었죠, 처음에는. 인공지능 역시 이 시기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는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했다. 자, 이 196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까지 쭉 발전해 오면서 가만히 보세요.
빌 게이츠를 통해서 퍼스널 컴퓨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컴퓨터, 군사용, 뭐 이런 거, 산업용도, 큰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이 정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위대한, 대단한 컴퓨터가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의 주제는 인류의 지식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에너지가 지식이다. 20만 년이 걸렸다. 근데 불과 500년, 길게 봤을 때, 짧게 보면 300년, 250년, 또 더 짧게 보면 100년도 안 된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0년제가 다가오면서 세상의 지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또 200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글, 네이버, 예, 야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하나가 되는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검색을 하는 기술이 발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학문의 경계도 허물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학 분야와 로봇공학이 합쳐지고 건축 분야와 기계공학이 합쳐지고 바이오 기술과 3D 프린팅 공학이 합쳐지고 무슨 말입니까? 융합의 시대다. 각기 다른 분야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학문과 기술이 합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지식의 폭발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천재,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돌아가셨지만. 자, 이 스마트폰은 컴퓨터라고 하는 최초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크기만한, 건물 크기만한 컴퓨터라고 하는 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돌아왔고, 거기서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선으로 연결 안 하고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심지어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2만 년 가까이 있었던 그 발전보다 불과 이 최근에 몇십 년, 100년 요 안팎의 발전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짧아집니다. 시간이. 그죠? 더 대단한 기술로 발전하고. 자, 그래서 드디어 선이 없는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는, 심지어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굉장히 편하게, 굉장히 빠르게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고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전화, 문자, 은행일, 정권도 하고, 비도 보고, 음악 듣습니다. 계산하죠? 내비도 합니다. 뉴스 보시고, 일기 보고, 문서 작성도 합니다. 요새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동호회도 만날 수 있고, 뭐 밴드 같은 거. 자, 이메일도 하죠. 전자지갑 다 있죠. 라디오 봅니다. TV도 됩니다. 카메라 됩니다.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편집합니다. 이걸 또 방송에 올립니다. 유튜브 같은데. 요새 또 결제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느끼시십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년 전에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끼니로 살아갔던 그 존재가 어느 날 이렇게 발전해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이거 쭉 정리해 가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하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상상도 못할 대단한 기술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건데 우리는 하고 의문을 던져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선조님들의 전 인류의 선조님들의 축적된 지식의 힘이다. 축적된 지식의 힘이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피와 땀이 깃들여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지식이다 하는 거죠.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런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내가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내게 나와요. 내게 자기 거. 그게 지혜죠. 그때는 지식이 아니고 그런 지혜가 뭔가 생겼으면 또 그거를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야 됩니다. 공유해야 된다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어가 발달하고 기록 수단이 발생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고 대량으로 또 책이라고 하는 걸 발간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책이 컴퓨터 안으로 다 들어가고 또 이 컴퓨터가 서로서로 모든 전 지구에 있는 컴퓨터가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 하는 겁니다. 내 손안에 있는 전화기 하나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대는 하고 물음표를 던지면 지금의 상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내일도 상식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진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지식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말을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잘 안 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미래를 연속선상에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 쭉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수많은 사건, 일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미래도 앞으로 미래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죠? 하지만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기수도 말하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다른 별들이 다 돈다라고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지구를 포함해서 다른 별들이 다 돌고 있더라. 그건 뭐예요? 불연속이죠. 완전히 상식이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의 나의 미래에도 이때까지 쭉 있어왔던 어떤 그런 일들을 연속선상해서 내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방송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은 게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3단계 정도 와 있다고 합니다. 3단계. 현재 4단계는 뭐냐?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가능한 기술이랍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차 타고. 그게 4단계래. 5단계는 이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100만 배를 더 운전을 잘한답니다. 5단계는.
근데 이게 늦어도 2023년 정도면 이 5단계까지 간대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운전을 잘한대. 가만히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알고 있어 왔던 상식에서 보면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듣고 이렇게 좀 접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일론 머스크 같이 아니면 뭐 구글 같이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야, 미래의 어떤 시대에는 운전 안 해도 돼. 차가 그냥 지가 알아서 가. 근데 운전도 인간보다 100만 번이나 더 잘한대. 그 말을 처음 들었다면 믿어지실까요? 내 상식에는 안 맞는 비상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 과거의 어떤 내가 알아왔던 것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이어나갈 게 딱 끊기는 거죠. 연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윤곽을 그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시간도 내 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 정도면 인간보다 100만 배 더 운전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과연 맞다면 하고 이제 윤곽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타격받는 게 누굴까요? 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택시, 물류, 트럭. 예,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만들어진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또 사고가 100만 분의 1로 줄겠죠. 왜? 인간보다 100만 분의 1 더 잘하니까 운전을. 사고가 100만 분의 1로 준다. 지금보다. 그러면 자동차를 굳이 저렇게 철강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자동차를 쇳덩어리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무거운데. 연비도 안 나오는데. 좋은데. 안전 때문이죠. 그런데 사고가 100만 분의 1로 줄어요. 그럼 철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연속 증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고가 없다면 보험은요. 자동차 보험, 사고 보험 사라지겠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확 줄어들겠네요.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또 자동차 사고 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차도 여러 대 가질 필요가 없겠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유치원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면 쭉 지가 갔다가 다시 지가 쭉 오면 그 차 타고 나는 회사 쭉 갔다가 또 차는 집으로 바로 쭉 보내가 또 막 집에서 쓰다가 퇴근할 때쯤 되면 또 지가 쭉 와가지고 내가 그 차 타고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한 대 이상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겠네, 말하다 보니까. 그럼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도 가격이 있겠네요. 그지? 그럼 우리가 만약 주식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연속해서 이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재밌다. 그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저 책의 저자분은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 딱 세 가지 정도만 한번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니까 첫 번째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은 어느 때보다 더 관심 분야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로봇 산업. 세 번째는 통신과 사물 인터넷 분야 산업.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우리가 뭐말 그대로입니다. 사물, 뭐 자동차,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뭐 하여튼 돌아다니는 저 모든 것 내가 일상생활 인간이 일상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사물들 거기에 인터넷이 다 연결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돼야 또 자율주행차도 되겠죠. 또 거기에 관련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빅데이터가 바로 인공지능이고 뭐 이게 전부 다 연결됩니다. 나중에는 집 한 채 짓는데 3D 프린터 가지고 그냥 바로 뚝딱뚝딱뚝 만들고 자동차도 3D 프린트로 뚝뚝뚝뚝 만들어요. 그 쉽죠? 철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의 회사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비즈월드 사업도 관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헬스 산업에 관련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연 단아질소 대사체 물질, 그리고 PSP,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 이게 알파메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가 되려면 아무리 인터넷 분야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이렇게 초연결로 되려면 전파가 갈수록 고주파가 돼야 됩니다. 이제 벌써 5G 이제 뭐 나온 지 상용화 때도 안 했는데 벌써 6G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이 바다 밑으로 땅 밑으로 케이블로 다 연결돼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죠. 그것도 저궤도 위성. 저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저궤도로 해가지고 위성을 많이 띄웁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세계적인 회사들 특히 저기 아마존하고 테슬라, 예, 스페이스X인가 뭐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다 될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전파죠. 사람 몸에 좋은 전파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 뭘 가지고 있어요? 알파 스핀. 연결되죠? 자, 제가 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내가 나이가 조금 있다면 내 자식, 내 손자들한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내하고 또 저하고는 다르고 저 세대하고 내 자식 세대하고는 또 다르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비디오 한 편 올릴게요.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 책을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두서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녹화라고 하는 걸 해보네요. 저도 배워가는 중이죠. 뭐, OBS가 뭔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설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건지, 녹화한 걸 또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몇 달 전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 날 때 틈틈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학자, 석학,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단지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인데. 노력만 하면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부 제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 만든 것도 저는 몇 년 전에 저 혼자 그냥 그때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게 저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은 조금씩 중간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돈의 비밀 그 책의 저자분이 유튜브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한 파트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머리에 좀 들어가기 쉽게 그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책도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나?
그 내용부터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은 그쪽에서 만든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코로나 좋은 날 극복하시고 힘차게 큰 결실이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